여러분, 요즘 주변을 보면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죠. 사실 우리 60대, 70대가 된 세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겹치면서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도 앞으로 이렇게 될까? 걱정이 되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지내다 보니 생활비도 더 빠듯하게 느껴지고 마음까지 무거워지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점검하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우리 6070세대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인간관계 회복 방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 대비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려서 영상이 끝난 후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알고만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통장을 채우는 돈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을 채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현실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왜 6070세대가 점점 가난해지고 외로움 속에 지내게 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6070세대가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에는 외로움과 고립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말 한마디 건넬 사람도 없고 주변 소식도 잘 들리지 않아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연락이 예전 같지 않다면 마음속으로 외로움이 점점 쌓이죠. 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거리감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건강 문제나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만나기 어렵고 그럴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삶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죠.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단순히 마음이 외로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울감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끼며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와 노력만으로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실제 사례와 인간관계 회복 팁, 그리고 경제적 대비 방법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70대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지셨어요.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 보내고 계셨죠.
게다가 자녀들은 바쁘거나 멀리 살아서 자주 만나기 어렵고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자주 못 만나면서 김할머니는 점점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지내셨대요. 이런 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려니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셨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지고 생활비 걱정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우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녀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밥은 잘 챙겼는지, 날씨는 어떤지 짧은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네요. 또한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조금씩 친구들을 사귀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생기면서 김할머니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작은 대비를 시작하셨어요. 기초연금과 추가지원금, 생활비 관리 방법을 배우면서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실천이지만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었죠. 김할머니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와도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상황이 김할머니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마음이 무겁고 생활이 버거운 느낌. 그렇다면 지금부터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전화 한 통, 이웃과의 짧은 대화, 혹은 복지 혜택 확인 등 작은 실천이 삶을 조금씩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60대 박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아저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우울감이 심해지셨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외출도 줄이셨대요.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생활로 바쁘다 보니 박아저씨는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느낌을 받으셨죠. 이 상태가 반복되니 삶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아저씨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오늘은 한 명에게라도 안부를 전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죠. 처음엔 간단한 전화 한 통, 이웃에게 짧은 인사말 건네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세요? 짧은 말이지만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박아저씨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다고 하네요. 다음 단계로는 동네 경로당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우울감이 사라지고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게 된 후 경제적 생활적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박아저씨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혼자라고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결과적으로 삶 전체의 무게를 덜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생활이 박아저씨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혼자 지내며 우울감을 느끼고 누군가와 소통할 용기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김할머니와 박아저씨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간관계 회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막연하게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 한두 가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첫 번째, 하루 한 명에게 안부 연락하기입니다.
전화든 메시지든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짧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은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도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긴 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짧고 간단한 안부가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하루를 밝게 만들고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친구나 이웃과 짧게라도 대화 나누기입니다. 집 근처 슈퍼마켓, 공원, 경로당 등에서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건네세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친근한 관계로 이어지고 우리 삶 속에 웃음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죠. 세 번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누군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감사 표현을 통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나 자신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지난번 도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거나 친구에게 함께 있어서 즐거워요라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번째, 공통 관심사로 연결되기입니다.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노래, 걷기 모임 같은 작은 모임에 참여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우정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두 번 참여하면 점점 편안해지죠. 마지막으로 작은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오늘 하루 한 명에게 연락하기, 이번 주에 이웃과 한 번 대화하기처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모이면 외로움과 단절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명, 짧은 대화, 작은 감사 표현, 한 가지 활동. 이 모든 작은 행동이 모여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와 경제적 안정도 놓칠 수 없죠. 특히 6070세대에게는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경제적 대비와 복지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과 추가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매달 지원하는 연금으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는 10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연금 받으니까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생활비 관리입니다. 월 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적어보고 꼭 필요한 항목과 줄일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해 보세요. 전기, 가스, 식비, 교통비 등 작은 지출도 체크하면 한 달 생활비가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혜택이나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면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노인 교통비 지원, 건강검진 무료 제공, 저소득층 지원금, 식사 배달 서비스 등.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간단히 조회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바로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루지 않고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놓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을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달 연금과 지원금을 확인하고 생활비를 점검하고 복지 혜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면 경제적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고 마음도 훨씬 안정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과 경제적 대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이 이어지고 생활 안정까지 갖추면 외로움과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죠. 지금 당장 기초연금과 지원금, 생활비 체크, 복지 혜택 확인. 작은 행동이지만 이걸 실천하면 삶 전체가 훨씬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할머니와 박아저씨 사례, 인간관계 회복 팁, 경제적 대비 방법까지 살펴보셨죠? 그럼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5단계 체크리스트를 소개할게요. 이걸 하나씩 따라하면 외로움도 줄이고 생활 안정도 챙길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연금 수급 여부 확인. 우선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추가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찾기 어렵거나 헷갈리면 주민센터 직원에게 미리 문의해 보세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원이 친절히 안내하고 바로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신청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막히는 부분은 바로 문의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네 번째, 신청 완료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반드시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은 접수 완료 화면, 주민센터는 담당 직원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혹시 누락되는 일이 생기면 다시 처리해야 하니까 2단계는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지급 확인. 마지막으로 20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을 보고 나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이 5단계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결국 놓치게 돼요. 지금 바로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순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또 체크리스트를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루 한 명에게 안부 전화, 짧은 대화, 감사 표현. 작은 행동이 쌓이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외로움도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5단계를 실천하면 오늘 영상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통장에 200만 원 입금, 마음의 안정, 인간관계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기초연금과 추가 지원금, 그리고 생활비 관리와 복지 혜택 활용까지 우리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할머니, 박아저씨 사례를 통해 혼자 있어도 작은 실천으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중요한 건 이 모든 혜택과 정보는 여러분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늦었으니까 혼자라서 힘들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을 시작하면 충분히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단계 체크리스트, 하루 한 명 안부 연락, 짧은 대화, 감사 표현 등 작은 행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외로움도 줄고 통장에도 안정이 생기며 삶 자체가 한층 밝아집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아직 확인하지 않은 어르신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챙기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인 복지, 지원금, 건강, 생활편의 정책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통장에 200만 원 입금, 인간관계 회복,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을 오늘 바로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복지 혜택과 놓치기 쉬운 지원금 리스트를 소개할 예정이니 꼭 채널 알림도 켜두세요. 혼자라도 지금 바로 챙기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삶을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